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마 메신저 같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페메. 10대, 20대들은 아마 페메를 많이 사용할 거고, 한 30대, 40대 이상들은 아마 카카오톡을 많이 할 건데, 이런 메신저를 지금 쓰고 있다가, 메신저는 보통 이렇게 글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영상통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연인들 아닌 이상 영상통화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이랑 소리, 댓글 가져다가 이런 게 섞여 있는 이런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일할 때는 이런 뭐 다중 사람들이 동시에 그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하지만 단체 톡방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회의일 것 같아요. 회의. 그래서 지금 이 수업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서 하는 회의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더 많이 사태가 하고 나면 아마 콘서트도 아마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관람객이 실제로 보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좀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저는 미팅입니다. 미팅. 오늘 주제는 회의, 미팅. 사실은 이 구글 미트를 가져다가 사실은 수업도 했고, 뭐, 학생회 회의도 하고, 선생님들도 회의도 했어요. 그 구글 미트로도 해봤고, 여기, 교육청에서는 여기 웹 회의하라고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줌이라는 걸 통해서도 많이 하죠. 근데 이걸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팅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미팅이라는 말은 알고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 미팅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가 회의더라고요. 그리고 흔히들 머릿속에 있는 게 사실 우연 또는 약속에 의한 만남.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2번이 미팅 원래 뜻이라는 이게 나오는데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회의가 공식적이고 격식을 그럭저럭 꽤 따지는 개념인 반면 미팅은 원래는 그 격식을 가지지 않는 그렇게 차리지 않는 간단한 업무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근데 대학생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녀간의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제3자의 중재위에서 만나는 뜻 이렇게 쓰고 있다.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원래 영어 뜻 미팅은 회의라는 뜻에서의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딱히 남녀간의 만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국식에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죠. 그냥 그냥 가벼운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미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글 미트도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검색해보니까, 구글에서 미팅을 검색하니까 진짜로 여기 그냥 간단한 가볍게 하는 이런 그 업무적인 회의에 관련된 미팅이 있고 그림들이 있고 여기 남녀간에 이렇게 만나는 미팅이 1번으로 떴다는 얘기는 단체 미팅. 그러니까 남녀간의 어떤 만남에 대한 이런 미팅을 여기 청춘 남녀 200명 만남 뭐 여기 아니면 단체 만남 뭐 이런 거 보니까 한국에서는 확실히 남녀가 만나는 어떤 미팅 여기 팬미팅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의 뜻이 좀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 학교에서의 미팅, 학생과 선생님 또 부모님들 보호자분들이 만나는 이런 미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미팅의 그 의도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미팅은 그냥 젊은 사람들은 1대1의 어떤 소개팅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벼운 회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화상회의로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져다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수업은 회의라고 했던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회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선도위원회, 폭대위원회. 이걸 가장 의미 있게 봤어요. 왜냐면 학생이랑 학부모님, 선생님이 같이 하는 회의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런 그 화상회의 보면 이렇게 남녀가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이 메신저는 두 사람 간의 어떤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관계가 보통은 친구 관계잖아요. 이게 뭐 대부분이 사실은 엄마 아빠지만 친구로 카톡에 저장돼 있듯이 친구라는 그 수평적 관계에서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의 회의는 항상 역할로 만나요. 선생님, 학생, 부모님. 시간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선도위원회랑 폭대위를 할 때 보통 언제냐 여기 보시면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거는 9시 41분 밤에도 할 수 있지만 선도위원회, 폭대위원회가 사실은 보통 그렇게 시간이 정해질 때 뭔가 이렇게 그세 사람이 진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문제 상황에서 만날 때 서로가 가장 어떤 문제를 서로 해결해보자 도와주고자 하는 회의였다면 사실은 서로가 편할 때 만나는 게 제일 좋죠. 부모님들도 일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만날 때 제일 편한 시간에 학생이랑 상담할 때는 사실 학과 방과 후에 학교 근처에 뭐 떡볶이집이나 아니면 어디 뭐 먹을 만한 데 가서 같이 거기서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아니면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거나 아니면 떡볶이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상담도 잘 되고 이야기도 통하고 오히려 학생이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PC방에 가서 사실은 불러와서 밖에서 잠깐 우리 먹자 하면서 편의점에서 얘기를 했기도 했고요. 근데 공식적인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조차도 아이와 학생과 이런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아이들은 선도위원회, 폭대위원회라고 하는 공간이 일종의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상황. 그죠. 내가 머리를 묶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생각은 많이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건 사실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도위나 폭대위 가면 아이들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게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 빼고는 전부 다 어른이거든요. 자기를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자기를 변론해줄 수 있을 만한 어른은 잘 없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보호자분을 불러요. 회의라고 하는 공간에서
선도위원회라는 공간에서 어머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버님이 하셔야 될 역할, 할아버지 할머님이 오셔야 될 역할은 물론 가끔씩 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이가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명으로 보일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다 얘기를 해야 그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어,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느 날 이게 지금 어젠가 이게 찍은 건데 어제가 찍은 건데 어떤 그 클래스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그냥 공동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보는데 뭐 채점을 이렇게 65점을 어느 분이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뭐 영어 선생님인가 국어 선생님인지 분 하다가 뭐 단락쓰기 주제를 쓰세요. 그래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아마 반환을 누르신 것 같아요. 다시 써서 제출해주세요 해서 다시 댓글을 써놨더니 얘가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선생님이 다시 피드백을 했습니다. 다시 보고 제출 부탁드려요. 그래서 자꾸 했더니 여기 아이가 딱 써놓은 말이 피드백이 뭔가요? 라고 써놨어요. 피드백.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피드백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뭐 단어 뜻은 환류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다시 흘려보낸다라는 뜻. 근데 학생들에게는 그냥 피드백하면 내가 선생님이 뭔가 댓글 달아놨으니까 아니면 수정을 좀 해놨으니까 아니면 거기다 글을 써놨으니까 그거 보고 다시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피드백이라는 말을 모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의나 미팅이나 영상통화는 모르면 서로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면서 서로 모르는 걸 어떤 방법을 해결해 나가는 게 사실 회의잖아요.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문제를 도와주거나 해결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아니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회의도 보면 여러 각 분야의 어떤 회사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서 서로 어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서 회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못하니까 화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충분하게 어떨 때 보면 회의만 길어지고 이 회의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의가 정확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학생들이랑 제가 얼마 전에 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 화상회의를 하자고 구글 미트를 했지만 아이들은 얼굴을 내보이고 싶지 이렇게 얼굴을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그냥 목소리로만 통화해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얼굴을 내세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화상회의 할 때 얼굴을 내보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얼굴 가져다가 아이들이 캡처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보낼까봐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회의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할까? 언제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상황일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좀 만약에 회의가 물론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집에 있는 경우 다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면 이런 온라인 회의도 온라인 수업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저쪽에서 들어야 되는 말 그리고 모르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나 페메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딱 할 말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게 다 녹화되고 기록이 되면서 사실은 뭐 욕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CCTV랑 비슷해서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화상회의 하면 화상교육을 하니까 오히려 평소에 막 했던 말들이나 아니면 뭐 사실은 가끔씩 보면 좀 안 좋은 말투나 아니면 격한 말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거든요. 또 그런 말로 대답도 안 하니까 자극을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도위원회, 폭도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교복선정위원회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교복을 누가 입느냐? 학생들이 입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복을 입을까? 왜 이런 교복을 입어야 될까? 교복은 진짜 입어야 될까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다 우선 다 받아주고 그 안에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실제로 돈은 여러분들이 내고 제가 아까 학부모님 대신에 보호자라는 말을 썼는데 교복을 입히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교복을 통해서 학생임을 알아서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바로 눈에 띄게 학생임을 알고 어른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그 작은 옷만 입어도 노란 옷만 입어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이제 외모적으로는 어른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서 교복을 입지 않으면 사실은 어른인지 학생인지 구별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조금 말만 듣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겹쳐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만나지 않고 오히려 익명으로 얘기할 때가 더 솔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익명을 통해서 가끔씩 댓글을 보면 안 좋은 말들을 막 욕을 하는 혐오를 뭐 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지만 이런 회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가 1대1 미팅 아까 여기 1대1 미팅 하는 것처럼 미팅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호감을 통해서 뭔가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미팅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회의든 그 온라인 회의든 이런 직장 내 회의든 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차 한 잔이라도 먼저 마련해주고 저 사람이 편한 장소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할 때 그런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 남녀 간의 미팅처럼 서로가 조금 더 유쾌하게 아니면 저 사람을 알아나가면서 하는 회의 그 회의 미팅의 시작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묻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듯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게 좀 편한 게 아닐까. 그게 예전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같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우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모르는 말이 뭘까? 내가 말을 쓸 때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설명하고 얘기를 하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딱 들으려고 했을 때 이미 말할 수 없는 뭐 저렇게 이렇게 사실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이미 질문이 정해져 있는 답을 얘기해 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소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회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통해서 내가 잘못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줬구나라는 걸 느끼길 바라고 서로가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있으면 왜 더 화를 돋궜는지 뭐 폭력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 쌓여진 밑바탕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서운함과 뭐 상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말할 때 느꼈던 건 저는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이 답정너라는 처음에 이 그림을 이쪽에 답정너로 봤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뭘까? 뚱뚱하게 보일까봐 항상 신경 쓰이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울을 많이 보고 옷을 보게 되고 이런 잘 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누가 만들어줬겠냐? 주변 사람들로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다라는 뜻이죠. 미팅,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만남이든 비공식적인 만남이든 우리가 가질 때 여기 미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미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이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교적 목적으로 가지는 모임일 거냐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회의의 목적이냐 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미팅할 때 항상 드는 생각 조금 그래도 꾸미고 가고 아니면 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좋은 차를 마시고 싶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조금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나의 문제점을 서로가 얘기하면서 풀어나가고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 만나는 게 회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